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5년 차 3살짜리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이에요. 최근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혼자 가슴에 묻어두기에는 입이 근질근질해 사연을 신청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현재 60대 중후반이신데 재작년에 시아버지께서 작고하신 뒤로는 혼자 살고 계세요. 그리고 남편 위로 아직 결혼 못한 형이 한 명 있고요. 좋게 말하면 한량이고 나쁘게 말하면 별다른 능력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은 전국을 떠돌면서 작은 공사 수주해서 먹고 산다는데 뭐 그렇게 벌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여행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직정이 풀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솔직히 늙은 자기 엄마는 혼자 계시는데 명색이 장남이라는 사람이 너무 책임감이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장가도 못 갈 것 같은데 괜히 여기저기 떠돌지 말고 어머님이랑 같이 살았으면 싶지만 그게 어디 제 욕심대로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의 포기하고 사는 중이에요. 그나마 시어머니의 생활비나 용돈을 드리는 건 기대도 안 할 테니. 아주버님 노후에 먹고 살기 힘들다며 저희한테 손이나 안 벌리면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참고로 저는 결혼 전부터 현재까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고 남편은 저희 동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뭐 풍족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아주버님한테 그런 적이 있거든요. 괜히 떠돌아다니며 고생하지 말고 동생한테 정육 기술을 배우라고 말이죠. 그럼 마트나 백화점에 취직도 가능하고 나중에 본인 가게를 낼 수도 있으니 한번 생각해보라 했더니 아주버님은 질색팔색을 하면서 본인은 그런 거에 흥미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평생 자유롭게 사는 게 꿈이라는데 실제로 아주버님을 보고 있노라면 여자나 결혼해도 흥미가 없어 보이고 주로 한다는 게 집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주구장창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본인 노후 대책이나 자기 엄마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든 데다 명절에나 한번 올라오면 다행인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두 형제와 시어머니가 각자 알아서 사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자기네 가족들끼리라도 우애가 좋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면 매번 의견 충돌이 심해 대부분 싸움으로 끝나더라고요. 남편도 자기 형한테 쌓인 감정 그대로 드러내고 그러면 아주버님은 아주버님대로 자존심이 망가지니까 더 심한 말로 받아치고요. 뭐 둘이 싸우는 건 그렇다 쳐도 시어머니는 하나뿐인 저를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대시는데 솔직히 제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시어머니나 아주버님에 대한 저의 감정은 좋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사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가족끼리 화목한 것도 훨씬 더 좋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중산층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은 옛날에 자기들 집안의 땅이며 건물까지 가지고 있었다며 과거에 매달려서 살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 2층짜리 그 건물이 현재 시세로는 얼마까지 올랐네 마네 하면서 그때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건물만 가지고 있었더라도 아직까지 떵떵거리고 살았을 거라고 아쉬워하시죠. 여기서 함정이 뭔 줄 아세요? 그 건물 말이에요. 누가 팔자고 했냐면 바로 시어머니세요. 아버님 돌아가시자마자 누구한테 꼬드김을 당한 건지는 몰라도 아들 둘한테 상의 한마디 하지 않고 어머님 혼자 건물 팔아서 주식에 다 넣어놨다가 반토막이 되어버렸지요. 이 시점에서라도 멈췄으면 다행인데 어머님은 그마저 남은 돈도 무슨 상가에 투자하겠다며 아주버님 선배라는 사람이 소개해준 건물에 투자했는데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분양 사기의 일종이었고 그렇게 빈털터리가 돼버린 시어머니는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손해본 거 만회한다 어쩐다 펀드며 손을 대시더라고요. 결국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서 몇 년 만에 집안 전체를 홀딱 말아먹은 거나 다름이 없지요. 이런 집안 사정과는 별개로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자수성가한 케이스입니다. 성격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 자체가 자기 엄마와 형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과 만나면 사사건건 부딪히고 싸우는지도 모르겠네요. 아주버님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솔직히 저는 어머님이 훨씬 더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성격 자체가 엄청 강하신 데다가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그렇다고 아들 며느리에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아들은 자기 자식이라 우습게 여기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 좋다고 시집 왔으니 또 함부로 대하시거든요. 제가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는 시아버지께서도 살아계셨고 거기다 집안에 돈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사람같이 사는 분위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이 부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잊을만 하면 무시를 하시던지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가난하다는 말을 들을 수준은 아닙니다. 두 분 모두 평범하게 회사 다니며 오래 일을 하셨고 살고 계신 집도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자가에서 살고 계시고요. 오히려 연금이나 저축을 많이 해놓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어머니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저희 친정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훨씬 잘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워낙 첫인상부터도 안 좋았고 거기다 저를 안 좋아하는 게 명백해 보이는 시어머니와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었고 특히나 나중에 시댁 집안을 말아먹으신 다음부터는 더욱더 시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지 어머님은 그 연세에 비해서 건강하십니다.
5층 계단 정도는 오르락내리락 하루에도 몇 번이고 하실 만큼 정정하시죠. 심지어 혼자 3, 40분을 걸어서 시장도 매일 다니시는데 허리도 전혀 굽지 않으셨고 잔병도 거의 없는 편이에요. 옛날에야 건물주에다가 가지고 있는 땅도 있어서 나름 목에 힘주고 사셨겠지만 그 재산 결국 어머님 본인이 다 날리셨잖아요. 거기다 제대로 된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으시면서 아직도 저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을 전부 본인 아래라고 깔보고 그러십니다. 아주버님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제가 집안의 첫째 며느리로 쭉 살 것 같아서 비록 마음은 안 내키지만 지금까지 기본은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사는 것도 그리 넉넉하지 않아 매달 용돈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때 되면 찾아뵙고 성의 표시 잊지 않았어요. 각종 영양제며 건강식품도 주기적으로 챙겨 보내드리면서 저희 친정부모님과 차이 없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다 자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 딴에는 노력한다고 해도 워낙 옛날부터 대접받고 살았던 게 몸에 배어서 그런가 저희 시어머니는 남들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고맙다 잘 먹겠다 정도는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용돈이 적다거나 제가 보내드린 선물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모자르다는 식으로 무안을 줄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면 며느리 노릇이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요. 그래도 하나뿐인 시어머니라는 생각으로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인가 생각지도 않았던 남편의 말 때문에 그럴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이랑 저는 종종 아이 재우고 집에서 술을 한 잔씩 하는 취미가 있거든요. 그날도 남편이랑 맛있는 안주에 화요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중에 엄마가 좀 더 나이 들면 그때는 내가 모시는 게 맞겠지? 아무래도 형은 기대하기 힘들 테니까 말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헛소리인가 싶어서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되물었지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남편이었는데 어떻게 저한테 사전에 상의 한 번 없이 저렇게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럼 자기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군요. 제가 못된 며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걸 제가 왜 상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주버님의 존재는 둘째로 치고라도 집안에 그 많던 재산을 제가 가져다 썼습니까? 그거 전부 다 어머님이 혼자 욕심에 전부 날리신 거잖아요. 근데 왜 어머님 노후 준비가 불안한 걸 저보고 책임지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나는 당신 엄마 모시고 살 생각 없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모시고 산다 해도 나는 하나도 신경 안 쓸 테니 아들인 당신이 전부 챙겨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한다는 말이 본인은 시어머니와 안 친하기 때문에 저보고 하랍니다. 진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술맛이 딱 떨어지고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어머님이 나이 들고 편찮으시면 요양원으로 모시면 되는 일이고 그보다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건강하게 사실 것 같은데 그때까지 지금처럼 혼자 사시게 하거나 여기저기 자리 못 잡고 떠돌아다니는 아주버님 붙잡아다가 모시고 살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자기 형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네요. 순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너는 그럼 우리 친정 부모님 모시고 살 거냐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손사래를 치며 대답하더라고요. 장인 장모님은 제 남동생이 있기 때문에 아들 보고 모시고 살라 해야지 왜 딸이 부모를 모시고 사냐 하더군요. 솔직히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이 다 된 지금까지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맨날 자기 엄마랑 형 이야기만 나오면 자기 머리 아프다고 제발 집안 이야기는 하지도 말라 하길래 신경 안 쓰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이런 시커먼 속내를 가지고 있었을 줄이야. 진짜 어영부영 하다가 진짜 어머님 나이 먹고 거동 불편하면 그때는 당연하게 저한테 모시고 살라고 할까봐 겁부터 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한다고 나는 당신 엄마 모시고 살 생각이 절대 없다 다시 한번 확인해줬어요. 만약 나중에라도 우리 집에 어머님 모시고 오는 그 즉시 나는 그대로 짐 싸서 친정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또 남편대로 엄청 서운한지 사람이 어떻게 그리 매몰찰 수가 있냐 하네요. 몇 번이고 진짜 우리 엄마 안 모시고 살 생각이냐 재차 질문을 하길래 저도 모르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당신 엄마가 뭘 잘해준 게 있다고 자꾸 나한테 수발들라 강요하냐 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남편이 기분 나쁜지 그만 이야기하자고 자리를 피하더군요. 그 뒤로 며칠 동안 저랑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저랑 대화도 거의 피하면서 지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먼저 사과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싸늘해진 집안 분위기도 신경 안 쓰고 살았습니다. 오직 저희 딸만 중간에서 평소와 다른 엄마 아빠 모습에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딸아이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도 아이를 봐서라도 이 상황을 오래 끌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제가 먼저 남편에게 진지하게 대화 요청을 했어요. 저녁 먹고 딸은 방에서 잠시 혼자 놀라고 해놓은 뒤에 이번엔 최대한 냉정하게 보이려 목소리를 깔고 남편한테 말을 꺼냈습니다. 몇 번을 다시 생각해도 나는 당신 엄마 모시고 살 생각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이 결혼 생활 자체를 그만둘 마음까지 있다고 말이죠.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이혼하고 친정 들어가서 우리 부모님 도움 조금만 받으면 나 혼자서 충분히 애 키울 수 있다.
그러니 나한테 당신 엄마 수발시킬 생각은 아예 접으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네요. 막말로 지금이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다행이긴 한데 곧 칠순이 다 돼가는 시어머니가 언제 어디가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까지는 차마 하지 않으려 했는데 남편이랑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시댁에 재산이 꽤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아버님께서 저희한테 아파트라도 한 채 해주시려 했다고 해요. 그걸 중간에서 반대하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던 분이 바로 시어머니세요. 이유는 형도 아직 장가를 안 간 상태에서 동생 먼저 결혼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다 뭔가 금전적으로 도움까지 줘버리면 장남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였지요. 처음엔 그냥 강짜 부리시느라 하는 소리인 줄로만 알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더럽고 치사해서 저도 오기로 한 푼도 바라지 않고 달라 소리도 안 했어요. 나중에 아버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집안 분위기가 이래서 미안하다며 본인 비상금이라도 털어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마음만 받겠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가 정말 원망스럽고 미웠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정말 다행이다 싶네요. 결혼할 때 만약 집이라도 해주셨다면 지금처럼 제가 남편에게 할 말 다 하고 당당하게 싫다고 말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 모든 비용을 정확하게 반반씩 부담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주 마음이 편해요. 당신 엄마한테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면 모시고 살기는커녕 솔직히 말해서 당장 인연 끊고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은 마음이라고 남편한테 털어놨어요. 그리고 배우자 동의 없는 합가는 명백한 이혼 사유인 거 알고는 있냐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을 고쳐먹으라고 경고까지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그나마 남편 노릇 아빠 노릇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니까 생각 잘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5년 동안 때 되면 군말 없이 시어머니 선물 꼬박꼬박 사서 보내드렸었고 시어머니에게 해드리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었거든요. 아무리 미운 부모라지만 자기 엄마 챙기고 싶은 마음은 전부 똑같은 거라 생각하고 남편도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전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이랑 헤어질 각오까지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뭔가 크게 깨달은 듯한 눈치더라고요. 일단 제 생각을 잘 알겠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자기 엄마를 싫어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며 같이 살자는 제안은 앞으로 다시는 하지 않겠다네요. 대신 나중에 시어머니가 늙고 병들면 시설 좋은 요양병원에 모셔야 할 텐데 그때는 모른 척하지 말고 도움을 드리자고 하길래 그건 걱정 말라 약속을 해줬습니다. 돈이야 어머님 지금 살고 계시는 전셋집 보증금에서 어느 정도 충당 가능할 테고 아주버님이야 어차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어머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당연히 저랑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그 정도는 감당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지금 이 문제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하고 겨우 이번 일은 일단락을 시켰어요. 이번에 충분히 강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앞으로는 모시고 살자는 소리를 또 하지는 않겠죠. 지금이라도 아주버님이 정신 차리고 어머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쪽은 큰 기대하지 않는 게 저의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뭐 요즘은 요양병원도 시설 좋은 곳 많으니까 가능한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모시고 종종 찾아뵙는 정도는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언제라도 딴 생각을 품으면 그때는 저도 정말 끝이에요. 현재는 좋게 좋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방심을 하지 않고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려고요. 제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